네네.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른바 이제 김진태 사태 그리고 뭐 레고랜드 사태라고 언론에서 부르고 있고 네. 일각에서는 김진태 사태라고 불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네, 정말. 자, 이거 레고랜드 사태, 김진태 사태 이거 어떻게 된 건지 간단하게 정리부터 좀 해보죠.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이 춘천에 네. 한번 가보셨어요? 레고랜드? 저는 안 가봤습니다. 저도 안 비싸다 가보- 그래가지고 네, 안 가봤어요. 비싸다고 하죠. 안 갈 겁니다. 이 아시아에서 굉장히 큰 레고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 레고랜드를 정말 아이들 때 한 번씩은 다 갖고 있는 그런 그 레고 장난감. 네. 강원도 춘천에 그거를 최문순 지사 시절에 쉽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외자유치 네. 대표적인 어떤 그런 사례로 해가지고 강원도도 같이 도 차원에서 협력해가지고 네. 유치해가지고 레고랜드를 지었죠. 지었어요. 네, 놀이동산이죠 일종의. 네, 쉽게 말하면 테마파크. 테마파크. 네. 네. 용인의 그쪽에 항상 그 목말랐던 사람들이 좀 보면 경기 북부 쪽이나 이쪽 강원도 쪽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어떤 놀이동산, 놀이시설 내지는 어떤 그 테마파크로 되게 좋은 의미도 있죠. 그리고 네. 또 그런 테마파크가 일자리도 되게 또 많이 창출하는 경우도 있고 경제 효과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이제 만드는 건데 네. 왜 지금 이거 갑자기 문제가 됐냐면 이게 이제 그 레고랜드 그 전반적인 그 테마파크 짓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 기본적인 땅도 마찬가지고 거기 음. 시설비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그 들어가는 비용, 건설 비용 포함해서 운용 여러 가지 운용 비용에서 이제 그 짓는데 빚 보증을 강원도가 하게 됩니다. 최문순 도지사 때 그 빚 보증을 하게 되는데요. 그 2012년에 네. 춘천에 중도라는 섬이 있어요. 음. 거기에 이제 레고랜드를 조성하고 그 이제 그걸 별도의 특별 목적 회사라고 해가지고 SPC라고 하죠. 강원 중도 개발공사. 보통 그 이번에 뭐 대장동 그것도 SPC 별도의 그 항상 그 공사 설립하는 것처럼 SPC 회사를 차립니다. 네. 특별 그 목적 회사. 전형적으로 레고랜드를 위해서 만든 회사죠. 강원 중도 개발공사. 네. 이걸 만들어서 이제 그 건설하고 그다음에 이제 운영하고 그 같이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 건설 과정에 갑자기 유적지가 나와요. 네. 유적지가 나오면서 공사가 일단 중단되고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이것이 약간 개장이 좀 늦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공사 비용과 이 내용들이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그 개발공사에서 추가 자금을 조달을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갑자기 그 공사도 좀 늦춰지고 물론 개장을 하고 했지만 또 추가 계속 공사 비용이나 이런 거에 들어가니까 추가된 공사 비용을 자금을 조달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공사가 이제 자금을 조달하려면 뭘 하는 방법 뭐가 있겠습니까? 무슨 뭐 상장회사는 아니니까 채권을 발행해요. 회사채. 네. 나라가 발행하면 국채지만 회사가 발행하면 회사채. 네. 채권을 발행하게 되는데 이제 강원도가 설립한 특수 목적 회사고 또 그 회사에서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이제 빌리려고 하고 그럼 당연히 강원도가 이제 그 발행된 채권에서 지급을 보증을 하는 거죠. 그 지급 보증을 해야 당연히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네. 야 강원도라는 지방자치단체 우리나라 뭐 중앙정부가 된 지방정부가 보증하면 엄청나게 우량 채권이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나라에서 보증해 주는 거니까 그럼요. 국채랑 비슷하게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등급이 A1 등급입니다. 그러니까 A1, 뭐 A22, 뭐 A3, 뭐 B1, B2 굉장히 그 회사 채권의 그 등급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근데 거기서 중앙 정부나 지방 정부가 보증한 채권은 거의 최상위급으로 A1이라고 해가지고 거의 시장에서는 채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거의 그냥 와 저건 무조건 사라는 어떤 그런 정도의 채권. 그런데 갑자기 정권이 바뀌고 정권이 바뀐 거죠. 이식이 말하면 이제 민간 그 네. 도지사가 이제 바뀌는 거죠. 그 지방 권력이 바뀐 거죠. 그렇죠. 이번에. 그러면서 이제 김진태 도지사가 와가지고 보면서 지금 상황이 좀 그 레고랜드 이런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아 보였던 거겠죠. 그리고 또 더군다나 전 정권 내지는 전 도지사의 어떤 치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사업이 자기가 보기에는 별로 돈도 안 될 것 같고 그래요. 지금 상황에서 물론 여러 가지 경제 상황 안 좋으니까 당연히 지금 상황이 별로 안 좋을 보일 수 있죠. 그래서 갑자기 3주 만에 갑자기 그 보증채 채무를 갚겠다는 말을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못 갚는다. 못 갚. 안 갚을 거다. 네. 회생 신청할 거다. 이 공사는. 그렇게 하니까 네. 채권 시장이 난리가 난 겁니다. 아니 지자체가 발한 A1 등급의 그런 CP니까 기업보험도 이거 사실상 그 안 갚아준다고 못 갚으면 이거 이제 쉽게 말하면 그 회사가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운영이나 이런 거에 지금 부실이 지금 좀 안 좋고
그래서 지금 돈을 지금 조달해서 지금 발행했는데 네. 이거를 보증을 안 해줘? 그러면 사실상 부도고 난 거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게 됐군요. 네. 그런데 그거를 중앙 정부도 아니고 지방 정부, 정부가 발행 거부를 아니 그러니까 지급 거부를 해버리면 네. 이제는 이제 시장에 나와 있는 모든 회사채 채권들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 국채만큼 보증을 해주는 네. 그 채권에 보증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회사채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럼요. 그러니까 그래서 시장에서 난리가 난 게 채권 가격이 폭등하고 그거 네. 똑같으면 연구하고 채권 가격 폭등하고 갑자기 지금 막 각 기업들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아, 예를 들어서 채권을 팔아야 돈을 이제 받는데 그렇죠. 이제 현금을 얻는데. 경제가 좋을 때는 네. 예를 들어서 채권 투자자 채권 가격이 낮기 때문에 금리가 낮기 때문에 별로 인기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리고 경제가 또 좋을 때는 예를 들어서 뭐 우량 기업들 삼성전자, 뭐 현대자동차 이런 데도 채권 발행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참 모르는 아주 좀 중소업체 네. 그런 또 채권 발행해요. 그러면 이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겠죠. 채권 금리가. 그렇죠. 이 회사 그래서 채권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삼성전자가 뭐 3% 주고 이 회사는 6%짜리야. 근데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6%짜리 이자를 주는 채권을 사겠죠. 네. 경제가 좋을 때는 이 회사 6%짜리 채권을 삽니다. 망하진 않을 것 같으니까. 근데 지금은 지금은 망할 것 같아요. 지금은 3% 예, 아이고. 6%짜리는 거의 어떠보지도 않고 네. 3%짜리도 야 여기도 안전할까? 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투자자가 입장에 보면 이 회사도 네. 그리고 이 회사도 아니 중앙 정부, 지방 정부가 지금 지급을 거부하는 판인데 그럼 이 기업들 입장에서는 제대로 좀 할까라는 불안 심리가 완전히 그걸 인정해준 꼴이 된 거예요. 아유, 참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야말로 나비의 날갯짓이 태풍이 돼서 이제 네. 우리가 이제 맞닥뜨린 상황인데. 오죽했으면 공기업들 채권, 그러니까 공기업들도 되게 거의 준정부에 버금가는 네. 공기업들 한국전력이 이번에 6%짜리 세상에 6%. 6%. 와. 아유, 근데 그것도 안 팔렸다는 거 아니에요. 안 팔렸어요. 와. 그거를 세상에 음. 한국전력의 그 채권 기업체 회사채 6%짜리도 불안해가지고 안 팔렸다고 하면 그 시장에서는 이건 말 다 하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채권 시장에 혼란이 빚어졌고 정말 금융위기급의 혼란이 오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대책은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뭐 급한 불은 껐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긴 한데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채권 시장 상황, 시장 상황. 제가 지금 얼추 잠깐 그 주말 내지는 오늘 어제 또 오늘 오전 잠깐 어제 오후에 이런 상황이나 잠깐 그 시장 채권 전문가한테 잠깐 얘기를 들어보면 네. 일단은 뭔가 간단하게라는 표현 좀 뭐하지만 뭐라고 할까요? 뭐 임시 방편? 그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예. 정부에서 지금 부랴부랴 이게 지금 거의 한 달 가까이 지금 지난 시점에서 대책이 나온 거죠. 끌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 사이에 물밑 내지는 기업들 입장에서 거의 그냥 죽어나는 기업들 특히 최근에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 해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부동산 PF 통해 가지고 건설사들 지금 여러 가지 그 자금 통해 가지고 아파트 진단 업체 있잖아요. 네. 지방 건설사를 포함해 벌써 지금 줄 도산 내지는 부도 위기가 아이고. 시장에 마다합니다. 그 이유가 큰일이네요. 네, 그 이유가 아까 회사채 채권의 어떤 불안정성, 그다음에 그 금융시장에서 거기서 채권 폭등하면서 기업들이 거의 돈을 유치를 못 하고 있어요. 그것이 벌써 얼추 보름 이미 잘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뭐 지금 정치권 이 뉴스에 지금 파묻혀가지고 무슨 그 난리를 하고 있지만 정말 그 이 금융시장에서는 네. 그리고 특히 그 부동산 시장에 저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미분양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고 네. 했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올해 들어서 건설사들이 지금 아예 아파트나 지금 내용들을 짓지 않고 있다고 하잖아요. 네. 이유는 전반적으로 금리도 높아지고 전반적으로 그 시장 상황이 좋지도 않은 것도 있지만 대부분 그 건설사들이나 시공사들이 돈을 빌려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 금융권부터 돈을 같이 묶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채권을 통해 가지고 돈을 빌리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 돈을 빌려가지고 공사를 해서 짓고 나중에 이제 그걸 단계적으로 그 쉽게 말하면 세입자들이나 아니면 그
집을 산 사람들한테 그 어허. 돈을 받고 갚아나가는 방식인데 네. 지금 돈줄 다 막혀버린 겁니다. 아, 그러면 기업들이 진짜 너무 힘들겠네요. 그래가지고 지금 네. 지금 아직 언론들이 잘 얘기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미 그 특히 건설사들, 지방 중소 일부 건설사들 그리고 그다음에 일부 그 중소 기업들 괜찮은 기업들 순간적으로 지금 자금을 압박받는 기업들이 이미 도산 내지는 그게 지금 거의 회사채 자기네들 지금 뿌려놓은 회사채에 돌아오는 그걸 못 막으면 부도가 나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을 지금 돈을 못 채우는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와. 그래서 지금 그 증권사들도 네. 같이 덩달아서 위기시 크다. 어려울 수 있겠네. 돈이 이제 물려서 못 받으면 최근 증권사도 있잖아요. 힘든 거죠. 시기 주가 흐름 중에 네. 건설사 주가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건설사 네. 주가가요. 그것이 이미 좀 됐어요. 그래요. 그것이 그러니까 이미 그 시장에서는 이미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 반영을 하고 있군요. 반영이 주가에.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상에 아직은 얘기는 안 오고 있지만 사실상에 지금 금융위기가 오고 있는 건 다름없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김진태 도지사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 지난달 이미 그런 거를 정치적이었던 정치적 이익이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정말로 네. 너무 아하. 단편적이고 그리고 그러게요. 강원도지사 정도 되면 네. 그 경제팀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 참모진들이 부지사 있고 할 네. 텐데. 만약에 이걸 갖다 발표했을 경우 이걸 했을 경우에 네. 어떤 후폭풍이 있을 거라고 전혀 예상을 못했을까? 아. 정말 못했다고 하면 정말 무능하고 무식한 거죠. 그래서 네. 아까 어떤 그 채권 담당 어떤 그 애널리스트가 정말 무식한 정치 관료 때문에 죽어나는 건 기업들이고 투자자들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